질문 가자. 요거 괜찮았어? 고칠만해? 이번 거는 틀린 것들 이따가 그쵸 다시 계산하는 부분이라서 오늘 이제 끝나요. 중3이 완전히 끝납니다. 중3이 완전히 끝나고 자 실력업이 나가니까 실력업이 좀 나가면 되겠다. 너희들도 뒤에 실력업이 있죠? 실력업으로 다음 주는 마무리하면 되겠다. 실력업이요? 넘겨봐. 이게 끝나고 나서 실력업이 있을 거야. 그치? 오케이. 실력업으로 딱 마무리하면 책이 완전히 마무리가 되겠다. 문제수는 적지만 어려운 문제를 모아놨지. 이걸로 마무리시키면 되겠어요. 너무 어려워. 자, 질문이 일단 없는 걸로 알고 이따 그걸로 고치는 시간을 줄 거고 566번까지 했잖아. 그쵸? 자, 570번을 봐볼까? 570번. 개념적인 부분은 새로운 부분이 없어요. 자, 570번 보자. 한번 풀어봐. 됐어요? 됐습니까? 자, 일단 편차의 합은 얼마지? 편차의 합은 0이 돼야 되니까 A 플러스 B가 얼마가 될까? 애들이 1이니까 마이너스 1점이 되겠죠? 식을 하나 만들고 자, 분산 주어졌어. 분산 어떻게 구해? 편차 제곱의 평균이야. 그래서 편차를 각각 제곱 A제곱 플러스 2는 4 플러스 B제곱 플러스 4, 4, 16 플러스 1에 대해서 평균 5개로 나누면 얘가 6.8이고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21은 놔두고 5, 8에 40, 5, 6에 34 21 빼지니까 21 빠지면 얼마니? 13 이렇게 나왔니? 오케이? 자, 그래서 B가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이니까 집어넣어주면 2A 제곱 플러스 2A 플러스 1 마이너스 11은 0이어서 2, 6, 12, 3, 2, 6 마이너스 그래서 A가 2가 나오고 B가 마이너스 3이 나오더라. 뭐 이런 식으로 구하면 되겠죠. 자, 분산은 편차의 제곱의 평균이다. 이걸 알고 있으면 돼요. 계산만 하는 거예요. 계산만 한 거고 잠깐만 A가 마이너스 3이 될 수도 있잖아. 편차기 때문에 B는 2가 되는데
어차피 A, B 두 개 곱하는 거라서 똑같이 나오네요. 그렇죠? 편차니까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어. 자, 75번을 봐요. 575번을 보자. 575번 푸는 문제가 아니에요. 자, 영철이 점수, 주한이 점수, 유준이 점수가 있는데 이 점수만 가지고 직관적으로 표준 편차가 누가 큰지를 물어보는 거는 표준 편차라는 게 뭐야? 평균에서 얼마나 떨어져 있느냐의 정도잖아. 평균에서 많이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편차가 커질 수밖에 없단 말이야. 그렇다면 0처리냐? 하여튼간 얘는 평균이 10이야. 다 평균이야. 그럼 얘는 편차가 0이야, 0. 일단 가장 적을 거야. 평균에 가장 많이 모여있을수록 편차는 작아진다. 표준 편차는. 그렇다면 얘는 대략적으로 평균이 한 7 정도 될 거잖아. 7, 딱 7이네. 7에서 떨어져 있는 정도와 얘 평균이 얼마일까? 굳이 안 그래도 되는데 얘는 점수가 너무 남발해 있지. 그치? 그래서 얘가 편차가 가장 크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야. 오케이? 그 다음은 얘고 가장 편차가 작은 것은 표준 편차가 작은 것은 영철이다라고 우리가 직관적으로 볼 수 있어. 푸는 문제가 아니고요. 직관적으로 보는 문제예요. 그래서 이렇게 마무리시키면 되겠다 하는 얘기야. 그치? 평균에서 얼마만큼 떨어지느냐. 그 정도가 클수록 편차값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표준 편차가. 자, 다음 이제 유형업이네요. 유형업에서 시험에서 많이 나오는 스타일이 있어요. 자, 두 집단이 있어. 두 집단이 있는데 평균이 같아버려. 평균이 뭐 m이라고 같아버리고 각각에 대해서 뭐 분산이라든지 분산이 주어졌다고 치자. 각각에 대해서 분산이 P점이고 Q점. A는 20명, B는 30명이 있다고 치자. 자, 평균이 같은 두 집단에 대한 얘기고요. 시험에서 정말 잘 나옵니다. 자, 평균이 같을 때에 이 전체 집단의 분산을 구하십시오라는 문제가 있거든. 자, 전체 집단의 분산을 구하십시오. 원래 전체 집합의 분산을 구하려면 분산은 편차 제곱의 평균이잖아. 편차 제곱의 평균을 가지고 우리가 분산이라고 한단 말이야. 각각의 점수가 있었을 거야. 20명의 점수가 있을 것이고 30명의 점수가 있을 거란 말이야. 근데 그 편차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슨 행동을 하냐면 각각의 점수에다가 평균을 뺄 거야. 그치? 그 20명 각각의 점수에 평균을 뺄 거야. 여기 30명 각각의 점수에 평균을 뺄 거야. 근데 이게 같아. 빼는 값이 똑같단 말이야. 오케이? 그래서 제곱시켜서 평균을 구하는 게, 자, 이렇게 구할 때나 이렇게 분산을 구할 때 평균을 빼서 제곱시켜가지고 얘를 구하고 평균을 각각을 빼서 제곱시켜가지고 평균을 구해서 Q를 구했는데 뺀 N값이 서로 같아. 전체에 대해서도 분산을 구하기 위해선 20명한테 M을 또 빼하고 30명한테 M을 또 빼야 돼. 근데 이미 이 값들이 M을 빼서 제곱한 게 고려가 된 값이야. 이게 이해가 가? 쉽게 말하면 이런 거야. 좋아. 여기 20명이 있어. X 1명부터 X 20명까지가 있고 여기에 있는 30명을 Y 1부터 Y 30번까지 했단 말이야. 그렇다면 이 분산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슨 작업을 했냐면 X1에서 평균 빼고 제곱, X2에서 평균 빼고 제곱을 시켜. 이런 식으로 20명에 대해서 평균을 빼서 제곱시킨 다음에 평균을 구하기 위해서 20으로 나눈단 말이야. 그치? 이게 분산인 건 알겠지? 이게 분산 구하는 방법이야. 이거 똑같이 생각해보면 Y1에서 이 M을 빼고 평균을 빼서 제곱시키고 Y2에서 평균을 빼고 제곱시킨 다음에 결국 Y30번째에서도 평균을 빼서 제곱시킨 다음에 30으로 나눈 거란 말이야. 이게 Q야. 근데 내가 새롭게 구하고 싶은 게 전체의 분산을 구하고 싶어. 전체의 분산. 그럼 우리는 또 무슨 작업을 해야 돼? 아, 20명하고 30명을 다 데려와. X1부터 Y30까지를 다 데려와가지고 평균이 어차피 똑같으니까 이 50명을 모아도 평균은 M이야. 평균이 달라지잖아. 모아놔도 평균은 M이라고. 그게 중요한 거야. 그래서 모아놓고 50명을 모아놓고 분산 구하기 위해서 평균을 또 빼.
쭉쭉쭉 가시다가 y의 29번째, y의 30번째까지 해서 평균을 뺀 다음에 평균을 구하기 위해서 50으로 나눠야 된단 말이야. 이게 전체 분산 구하는 방법이야. 그렇지? 근데 이 분자에 와야 되는 값들이 이미 여기에 다 있다고. 각각의 분산에 다 있다고. 이게 P였고, 이 값이 P였고, 이 값이 Q였는데, 결국 이 분자에 있는 편차 제곱의 총합은 20P가 돼버려요. 분산에 20을 곱한 게 돼버려. 분산이 편차 제곱의 평균이기 때문에 그 명수 20을 곱해버리면 편차 제곱의 총합이 되버린다고. 마찬가지로 30Q, 이 값이 Q니까 넘어가서 이 부분에 대한 값이 30Q가 되버려요. 그러니까 이거하고 비슷해. 평균이 M이고 20명이면 점수의 총합이 얼마지? 라고 물어보면 20M이야. 오케이, 이해가? 이거하고 똑같은 거야. 어차피 분산도 평균이야, 평균. 무엇의 평균이냐면 편차 제곱의 평균이야. 그럼 편차 제곱의 총합은 명수에서 분산 P를 곱해버린 게 바로 편차 제곱의 평균이 돼. 그래서 이만큼 M에 대해서가 편차 제곱의 총합이 20P가 되고, 자, Y에 대해서 30명의 편차 제곱의 총합이 30Q가 돼버린다고. 그래서 두 개 다 한 거를 50으로 그냥 나눠주면 된다라는 얘기야. 좀 약간 어려워, 개념이. 근데 이건 시험에서 너무 잘 나와. 이걸 생각하기 쉬워요. 20명의 평균 M이면 전체 점수 총합은 20M이야. 그렇다면 20명의 분산이 40이야. 그럼 편차 제곱의 총합이 얼마냐? 800이야. 이거 곱한 거라고. 총합은. 자, 알겠어? 자, 그럼 문제 뭐 이상해. 분위기가. 자, 문제로 가보자고. 자, 그래서 576번은 정말 간단한 문제가 나와. 간단한 문제. 자, 576번을 보면 이건 쉬워요. 남자가 150명이고 여자가 100명이고 평균이 72점이에요. 평균이. 전체 평균이 76점이야. 그럼 이 평균이 얼마냐 물어봤을 때 전체 평균 구하기 위해선 남자 점수의 총합 더하기 여자 점수의 총합 나누기 250을 해야 돼. 그치? 그럼 남자 점수 총합이 어떻게 된다고? 150 곱하기 72라는 얘기야. 그치? 더하기 여자 점수의 총합은 100 곱하기 X라는 얘기야. 걔를 전체 명수 250으로 나누니까 76이 됐다라는 얘기야. 이건 그냥 평균에 대한 거기 때문에 크게 어렵지 않아. 근데 방금 말했던 개념은 바로 578번에 있거든. 자, 578번을 볼까? 자, 표준 편차가 중요하지 않아요. 어차피 표준 편차는 분산을 거쳐서 분산 구한 다음에 루트를 씌운 게 표준 편차란 말이야. 분산을 가져가야 돼, 분산을.
제곱시켜서 분산 가져와야 돼. 분산이 뭐냐? 편차 제곱의 평균이야.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평균이 남자도 A고 여자도 A이기 때문에 다 모아놔도 평균은 A로 고정이야. 이게 됐을 때만 가능해. 40명을 다 모아놔도 평균은 A란 말이야. 그래서 분산 구할 때 각각의 점수의 평균, 똑같은 평균 A를 빼가지고 제곱시켜서 평균 구했을 거야. 분산은 평균이야, 평균. 그치? 편차 제곱의 평균이야. 그러면은 20년에 대해서 편차 제곱의 총합이 얼마가 될 것이냐라는 얘기는 평균이 25니까 20을 곱해버려. 그래서 편차 제곱의 총합은 자 얘가 평균이기 때문에 두 개 곱한 20 곱하기 25가 편차, 남자 편차 제곱의 총합이 되는 거야. 당연하죠. 평균에다가 명수를 곱하면 총합이 되는 게 당연한 거니까. 근데 여자도 마찬가지야. 여자도 편차 제곱의 총합은 자 분산은 평균이 됐습니다. 분산에다가 숫자를 곱해버리면 편차 제곱의 총합이 된다고. 근데 이때 편차를 구할 때나 이때 편차를 구할 때 전부 다 똑같이 A를 빼버렸기 때문에 똑같은 모습이야. 그리고 두 집단을 모아도 평균은 A로 똑같단 말이야. 그래서 두 집단을 모아서 편차 제곱의 총합을 구할 때도 각각의 점수에 똑같이 A를 빼서 제곱시켜서 더한다고. 그래서 똑같은 과정으로 이렇게 두 개를 더해버리면 40명을 모았을 때 편차 제곱의 총합이 되는 거야. 오케이? 자, 그래서 20을 묶어주고 두 개 더하면 74가 돼가지고 0814 1482 편차 제곱의 총합이면서 분산을 구하려면 전체 모아놓은 분산을 구하려면 전체 명수인 40으로 나눠줘야 돼. 나눠줘야 되지. 4, 32, 47, 28 분산은 모아놓은 분산은 37점이 되는 거야. 그런데 표준 편차 물어봤으니까 루트 37이 되는 거야. 어차피 이거 지금 알려줘도 나중에 기말고사 대비할 때 또 까먹을 거야. 또 하면 돼. 이게 좀 어렵고요. 내신에서는 정말 잘 나와요. 자, 내신 정말 잘 나오고 자, 중 3학년 2학기 때 정말 좋은 점수 받기가 쉬워요. 어렵지 않기 때문에 단원들이 마지막으로 그냥 100점 두고 딱 나옵니다. 시험이 이번에 기말 때 너무 좀만 맞아도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으니 애들을 막기 위해서는 나는 낮은 점수를 맞아도 된다. 그것 때문이야. 그것 때문에 열심히 해서 더 좋은 점수가 얼마나 좋아. 자, 그리고 나서 유형 11번이 있거든요. 유형 11번은 내가 공식을 알려줘 버릴 거야. 이게 고등학교 때 공식인데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지금 이 공식을 못 외워도 상관없다. 나중에 기말고사 볼 때 그때 다시 공식 외워서 풀어도 된다라는 얘기고. 자 보자. x라는 점수의 평균을 이렇게 말하면 그래, 평균을 m이라고 하고 분산을 v라고 하자. 표준 편차를 s라고 하자. 이렇게 한번 해보자. x라는 건 뭐냐면 여기서는 안 쓰이지만 그냥 점수를 조사하고 싶으면 그 점수들을 x라고 나타낸 거고, 이게 키를 조사했다면 x가 키의 값들이 되는 거야 그냥. 그래서 이것의 평균 분산 표준 편차가 있는데 잘 봐요. 이건 나중에 외워서 풀면 쉽게 풀리니까요. 나는 이제 뭘 구하고 싶냐면 그 x라는 점수에 a를 곱하고 b를 더했을 때 평균 구하고 싶고 분산 구하고 싶고 표준 편차를 구하고 싶어요. 이걸 안 외우면 굉장히 문제를 불편하게 풀어야 되거든. 완전히 불편하게 풀어야 돼. 근데 외우면 상당히 편리하게 풀어주고요. 고등학교 때 배우는 거거든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이번 시험에서 수학 점수를 조사해 봤어. 우리 반의 수학 점수, 학교에서 수학 점수를 조사해 봤는데 너무 못 봤어. 애들이 미쳐버리게 쪽팔려. 다른 반에다가 이 점수를 말할 수가 없어. 다른 반 사람한테 이걸 말할 수가 없어. 너무 쪽팔려. 그래가지고 애들한테 점수를 전부 다 5배를 해버렸어. OX 5배를 해버렸어. 그래도 너무 안 나와. 다들 막 10점 안에 점수 가지고 5배를 해도 45점 막 이러는 거야. 그래서 너무 쪽팔려. 그래서 20점을 더 더해버렸어. 이런 상황이야. 기존 점수에다가 A배를 해버리고 B를 더해버린 거야. 그럼 평균은 어차피 그 점수의 점 가운데인 부분을 얘기하기 때문에 똑같이 올라가는 거야. 기존의 평균이 M이었다면 그대로 5배가 되고 그대로 20이 더해지는 거야. 얘가 평균이야. 평균은 점수 그대로 같이 따라서 올라갈 수밖에 없어. 그치? 분산은 뭐라고 그랬어? 평균에서 얼마나 떨어져 있느냐를 구하기 위해서 편차를 제곱한 거잖아. 근데 자 5배를 해버리면 생각해봐봐. 5배를 하기 전에 편차하고 5배를 한 뒤에 편차는 어떻게 되겠어? 똑같을까? 그러니까 점수가 2점, 3점, 4점 나왔을 때의 편차하고 평균은 3이야. 5를 곱해버리면 10, 15, 20이 돼버린단 말이야. 편차가 훨씬 더 커져. 평균에서 점수가 1씩 차이가 나는데 얘는 평균에서 점수가 5씩 차이가 나버리는 거야. 편차가 훨씬 커진다고. 자, 그렇다면 그냥 커지냐 편차가 커지기까지 했는데 분산을 구하기 위해서 편차를 제곱을 시켜버렸어. 그럼 원래 편차가 1점이었던 게 5점이 됐는데 제곱을 시켜버리니까 25점이 돼버린 거야. 편차가 제곱시킨 거야. 분산을 구하기 위해서 편차를 제곱시키잖아. 그렇다면 A 곱해진 것만큼 편차가 커지는데 제곱시켜버리기 때문에 A를 제곱한 것만큼 차이가 나는 거예요. 원래 분산하고 제곱시켜서 구하기 때문이야. 편차를 제곱시켜서 구하기 때문에 자 곱해진 것에 제곱만큼 차이가 나요. 그리고 자 똑같이 20점을 더해주잖아. 이 점수가 20점이 더해졌다고 쳐봐. 20점. 그러면 30점, 35점, 40점이 되는데 편차가 변해 안 변해? 점수가 다 똑같이 더해져버렸기 때문에 편차는 변하지 않아. 그래서 분산은요 더해진 거에 대해서는 변화가 없어. 오직 분산은 똑같이 곱해진 것에 대해서 제곱이 되어버리는 거야. 오케이? 외우면 돼요. 표준 편차는 분산의 루트로 씌운 거잖아. A는 그대로 나오고, 자, 그냥 그 곱해진 것만 원래 표준 편차에 곱해지는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이렇게 되잖아. 근데 루트 분산은 편차이기 때문에 AS, 애프터 서비스가 되는 겁니다. 알겠어? 이걸 외우고 있으면 굉장히 편리하게 문제를 풀 수 있고, 자, 579번은 그 이해에 해당하는 게 아니거든요. 581번을 봐요. 581번. A, B, C, D에 대해서 평균이 10이고 분산이 3이었을 때 2A 빼기 3, 2B 빼기 3, 2C 빼기 3, 2D 빼기 3의 표준 편차를 물어봤는데 하나씩 봅니다. 이거 평균 어떻게 돼요? 모든 점수에 2를 곱하고 3을 빼버렸거든. 평균은 그대로 작용해. 2를 곱하고 3을 빼면 돼. 그럼 얼마가 되는 거야? 17이 되는 거야. 2를 더 곱하고 3을 빼면 되는 거야. 모든 점수에 똑같이 작용했으니까 분산은 어떻게 되느냐? 곱한 것만 작용해. 곱한 것이 그대로 곱해지는 게 아니고 제곱이 돼서 곱해져. 그래서 2는 4, 3, 12가 분산이 돼버리니까 표준 편차, 이런 기억을 부탁할 거예요. 표준 편차는 분산의 루트만 씌워주는 거야. 이게 간단하게 표준 편차를 보았으니까 바로 갈 수도 있거든. 이렇게 분산 거쳐서. 근데 제대로 풀려면 내가 중학교 시험 풀려면 겁나 복잡해요. 식을 굉장히 많이 써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자 이게 가장 좋은 방법이다. 어차피 소수로 안 나올 테니까 나중에 다시 한번 얘기를 해줄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외우라고 할 건데 지금 솔직히 안. 지금 솔직히 무슨 괴물인데. 자 지금 솔직히 안 외우셔도 돼요. 그냥 문제 풀 때만 보고 풀고 어차피 잊어버릴 거 나중에 다시 시험 볼 때
알려드릴게요. 그럼 내가 79번을 풀어봐요. 79번은 약간 비슷하다. 약간 달라요. 72번은, 9번은 약간 다른데, 한번 79번은 기본적인 공식을 가지고 풀어야 돼요. 기본 공식을 가지고. 나중에 문과들은 이런 통계를 배우게 되고요. 이과들은 미적분을 배우게 됩니다. 자기가 약간 문과 쪽으로 가야 된다 싶으면 이런 거, 경제, 법, 선생님, 네? 기자, 이런 걸 하려면 학부를 선택하는 거고요. 화학, 약품, 공장, 연구지 이런 것들 미적분을 나중에 선택합니다. 다시 하죠. 너가 다 해야 됩니다. 자, 평균을 구했다라는 얘기는 x 플러스 y 플러스 g. 점수의 총합이 뭐 다 구해올 거야. 24점이라는 얘기야. 그치? 3명의 평균이 8점이면 전체 점수 총합은 24점이야. 분산은 어떻게 구했어? x 빼기 평균 제곱 플러스 y 빼기 평균 제곱 플러스 g 빼기 평균 제곱을 3으로 나누면 4가 되니까 그냥 12라고 할게요. 이런 두 가지를 얻을 수 있다는 얘기야. 지금 주어진 조건에서는 이 두 가지를 얻을 수 있어. 뭔지 알겠지? 편차 제곱의 총합하고 점수의 총합을 얻을 수 있어. 그렇다면 이 녀석에 대해서 따져보면 평균이 얼마냐? 굳이 평균을 좀 센스 있는 사람은 안 따져도 되는데 만약에 4가 안 더해지고 x, y, g 8이면 평균이 얼마겠어? x, y, g가 평균이 8이었잖아. 당연히 8이겠지. 어차피 추가된 점수도 8점이야. 평균하고 똑같은 점수야. 그럼 당연히 8이겠지. 그치? 자, 그렇게 해도 되는데 그래도 그냥 모르겠으니까 너가 따로 해봐. x 플러스 4, 지금 평균 구하려고 하고 있어요. y 플러스 4, g 플러스 4 플러스 8 플러스 4에 대해서 평균을 구하기 위해서 4로 나누잖아요. 그렇다면 4분의 x 플러스 y 플러스 g가 24가 되고 4가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4, 4, 16에 24가 되니까 자, 결국은 48 잠깐만 맞아요 48 12가 평균이 돼요. 그치? 원래 x, y, g 8만 있었으면 8이었는데 평균이 4가 다 더해져 버렸으니까 평균이 4점이 더해지겠죠. 그래서 평균이 12점이 돼요. 그렇다면 얘가 원하는 건 분산을 구하기 위해서 무슨 짓을 해야 되느냐? 각각의 점수에서 이 평균을 빼야 돼요. 그리고 제곱시키죠. 이 점수에서 평균 8을 빼고 11을 빼고 제곱시키면 이렇게 나오고 y 빼기 8의 제곱이 나오고 평균 빼기 제곱시키면 g 빼기 8의 제곱이 나오고 평균 빼서 얘는 평균하고 똑같으니까 자 0이 돼버리겠죠. 더해지는 게 없어요. 얘를 4개로 나눠야 되겠죠. 얘는 0입니다. 0의 제곱이었어요. 얘가 분산이에요. 근데 구해놨잖아. 이런 녀석은 구해놨잖아. 10이라고. 그래서 분산은 3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노가다를 해야 된다는 얘기야. 아까 이 공식 있었으면 그 다른 것들도 다 이런 과정을 겪어야 되는데 훨씬 더 쉽게 풀 수 있다는 거고요. 여기까지가 자 오케이 여기까지가 대표법과 3포도가 끝났고 이제 마지막 여기 가장 쉬운 부분이 될 겁니다. 정리하고 자 이제 마지막 단원이 가장 쉬워요. 여기서는 그 누구도 틀리지 않을 거예요. 상수 실수만 하지 않으면
틀리지 않을 겁니다. 상관관계라는 게 있어요. 상관관계는 말 그대로 두 개 이상의 관계를 갖다 놓는 거예요. 봐봐. 음식을 많이 먹어요. 그럼 체중이 늘겠죠. 많이 먹을수록 늘어나죠. 그럼 음식의 섭취량과 체중과의 관계는 이 관계가 무슨 관계냐라고 했을 때 얘가 커지면 얘가 커지는 것도 커지는 경우를 양의 상관관계라고 불러요. 온도가 올라가요. 그럼 전력비, 전기세가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덥잖아, 겁나 덥잖아. 온도가 계속 올라가. 그럼 에어컨을 틀기 때문에 전력 소모가 심해서 전기세가 많이 나올 거 아니야. 이것도 양의 상관관계인 거야. 오케이? 게임하는 시간하고 성적하고 게임하는 시간이 늘면 성적은 어떻게 돼? 일반적으로 줄겠지. 잘 보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 똑똑한 녀석들은. 일반적으로 줄겠죠. 이런 관계를 음의 상관관계라고 불러요. 키하고 체중. 키가 커지면 체중이 커질 거 아니야. 똑같이 증가하는 이 두 가지를 양의 상관관계. 하나가 커지는데 하나가 작아지는 것을 음의 상관관계. 정비례 관계, 반비례 관계하고 비슷해요. 커지고 작아지면 얘는 음의 상관관계고요. 커지고 커지면 얘는 양의 상관관계고 이런 겁니다. 자, 키가 있어요. 여기 키에 대한 부분이고요. 여기는 몸무게에 대한 부분이란 말이야. 키가 작으면 왼쪽, 몸무게가 작으면 아래쪽이지. 키가 이만큼이면 몸무게가 이만큼, 키가 이만큼이면 몸무게가 이만큼. 막 그 점수들을 좌표로 찍어봤어. 우리가 25년에 키하고 몸무게를 분사해가지고 좌표로 찍어봤다고. 어떤 애는 키가 겁나 큰데 몸무게가 겁나 작아. 말랐던 애도 있을 수 있고, 키가 겁나 작지만 겁나 옆으로 와이드 해가지고 몸무게가 많이 나가는 애가 있을 수도 있어. 근데 대부분의 모습은 이렇게 오른쪽으로 올라가는 기울기가 양이 이런 방향으로 가게 된단 말이야. 알겠어? 이 그림을 가지고 산정도라고 불러줍니다. 산정도라고 하고요. 그리고 얘는 양의 상관관계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렇다면 반대로 오른쪽으로 떨어지는 유형은 음의 상관관계입니다 라고 얘기하겠지. 자, 굉장히 단순한 부분이에요. 그냥 직관적으로 보시면 되고, 그래서 96쪽을 보시면 산정도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죠. 산정도라는 얘기가 나오고, 밑에는 자, 양의 상관관계다, 음의 상관관계다, 뭐 상관관계가 없는 것들, 둘이 뭉실하게 표현이 되는 것들이 상관관계가 없는 거고요. 그래프가 더 얇으면 얇을수록 강한 관계다. 그래서 강한 양의 상관관계 뭐 이렇게도 말하지만 크게 중요한 부분은 아니야. 대충 알겠죠? 자, 이런 느낌으로 받아들이시면 되고요. 크게 어려운 부분이 아니라고요, 이 부분은. 자, 그래서 자, 오른쪽 97쪽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다예요. 개념은 이게 다고요. 603번은요. 동그라미 쳐서 이건 굳이 하지 마세요. 귀찮잖아요. 하지 마. 맞다고 하고요. 넘어가. 603번은 해볼 사람 해보시고요. 좌표 찍는 거예요. 자, 권수하고 거점수. 근데 약간 이게 무슨 상관관계예요? 오른쪽 위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양의 상관관계다라는 거 아시죠? 그치? 604번 보세요. 자, 수학점수, 과학점수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첫 번째 풀어봐. 점수가 같은 이제 보통 상관도라고 하는데요. 산정도가 이렇게 나와 있잖아. 자, 같이 읽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보자. 여기가 수학점수고요. 여기 보세요. 과학점수예요. 일단 과학점수하고 수학점수가 같은 라인은 언제냐? y는 x, 45도의 선을 그어주면 이 라인에는 자, 당연히 수학점수하고 과학점수가 같을 수밖에 없겠지. 그럼 윗부분은 뭘까? 여기가 수학과 과학이 같은 점수인데 위로 올라갔기 때문에 과학점수가 더 올라갔어요. 그래서 과학점수가 수학점수보다 더 큰 부분을 얘기하는 거고요. 당연히 아랫부분은 자, 오른쪽으로 왔기 때문에 수학이 더 커졌다는 얘기야. 과학보다는 수학점수가 더 큰 부분을 얘기하고요. 그러면서 문제에서 평균이 같은 라인을 찾으라고 한 번씩 나와요.
과학과 수학 점수의 평균이 같은 라인은 어디냐면, 자,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 위에 있으면, 자, 수학 점수는 하나 커지고 과학 점수는 하나 작아지고, 수학 점수 하나 커지고 과학 점수 하나 적어지고, 어차피 총합이 같아집니다. 그래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1짜리 선 위에 있는 부분이 평균이 같은 부분이야. 총합이 같기 때문에 평균이 같은 부분을 바로 기울기가 마이너스 1짜리 직선이라고 하고요. 얘는 점수가 같다. 점수 같다. 부분. 자, 그렇다면 수학 점수도 80점 이상, 과학 점수도 80점 이상을 찾아라고 하면 80점 오른쪽이 이상인 부분, 과학도 마찬가지로 80점 이상이 자, 위쪽 부분이 되겠죠. 즉, 과학도 80점 이상, 수학도 80점 이상은 공통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찾아주는 거 되게 쉬워. 솔직히 중학교 1학년도 할 수 있는 부분들이에요. 간단하게 표를 읽어주기만 하면 된단 말이지. 그렇다면 604번 봐봐. 자, 수학 점수와 과학 점수가 같은 부분, y는 x선을 그리세요. 같은 부분에서 쭉 0,0에서 쭉 오른쪽으로 45도 선을 그으면 두 명이 걸려있죠. 그치? 수학 점수가 70점 이상, 70점 선 그어가지고 쭉 오른쪽 라인 보면 전부 다 70점 이상이 되겠죠. 그렇다면 7명이 될 것이고요. 보이죠? 바로 과학 점수가 수학 점수가 높아라. y는 x보다 위쪽에 있는 부분들이 과학이 더 높은 부분이 되겠다. 그래서 세 보면 5명이 되겠다. 자, 오른쪽에 상관관계 풀어봐. 605번부터 611번까지 이거는 그냥 센스가 있느냐, 기본적인 센스가 있냐, 이런 문제, 도덕 문제, 도덕. 쭉 풀어봐요. 자, 뭐겠어? 올라가고 있잖아. 뭐라고 했어? 그렇지. 그렇지. 높이가 올라가면 기온은 어떻게 돼요? 높이가 올라가면 기온은 어떻게 돼요? 기온. 더 위로 올라갈수록 기온은 떨어지지. 뜨거워져? 야, 올라갈수록 상승되게 추워. 겁나 추워. 태양과 좀 더 가까워지니까. 자, 음해삼각관계야. 정삼각형의 한 변의 길이와 넓이. 당연히 길이가 커지면 넓이도 커지겠죠. 자, 다 풀어드립니다. 그렇지 마시고 605번에 가마, 606번에 나비, 607번에 도로, 608번에 양, 609번에 610번에 양, 611번은 관계가 없어요 라고 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대체적으로 쉬운 문제여서 뒤쪽에 621번 보세요. 621번. 오늘 이교시에는 할 거 없으면 이거 다 끝내버리자. 이 뒤에 상관 관계를 수업 시간에 너희들 숙제를 끝내버릴 수 있겠다. 그럼 앞에 숙제가 앞에 우측밖에 없어요. 그래서 굉장히 작습니다. 숙제가 아주 좋아요. 그치? 안 봤지? 자, 뭐가? 자, 621번 보세요. 소득과 저축액입니다. 소득, 오른쪽이 소득이고요. 저축액이 이쪽이면 당연히 소득이 많아지면 저축액이 커져야 되는데, 자, 그래서 이 대충 양의 상관관계를 이루겠죠. 근데 그럴 수밖에 없어요. 선생님 소득이 많아지면 많이 쓰면 되잖아요. 많이 써도 남는 게 많아요. 그래서 자, 된다고 할 때, 그렇죠. 소득이 1번, 많은 사람은 대체적으로 저축이 많다. 2번, D는 A보다 그래서 D는 여기에 있고요. A는 여기에 있어요. 자, 뭐라고 합니까? D는 더 많이 벌지만 A가 저축은 더 많이 하네요. A가 금년 성실한 사람이네요. D는 띵가띵가 놀고 있어요. 그래서 D가 틀렸습니다. 그렇죠? 보이죠? 보이죠? B는 C보다 저축액이 많다. 더 높을수록 저축액이 많은 게 맞아요. 양의 상관관계 맞아요. 저축액이 가장 많은 사람은 B죠. 와, 적게 버는데도 많이 하네. 저축을.
착한 학생입니다. 뭐 이런 문제들이에요. 626번 보시면 뭐 풀어봐요. 뭐 굳이 그렇게 볼 것 같아요. 1차 점수가 8.4 찾아보시고 같은 점수 4명 확인해 보시고 2차가 더 높아라. 위쪽 인사는 몇 퍼센트입니까? 됐어요? 오케이, 답은 3번이 나와야 되고요. 쉬었다가 진행할게요.
어렵지 않아요. 자, 30번하고 32번을 좀 풀어보자. 30번, 32번 풀어봐요. 그게 어려운 게 아니라서. 하고 나서 오늘 쭉 숙제하면서 기존에 질문 못했던 것들 마무리 좀 시킬 거예요. 일단 끝나게 됩니다. 전체 범위가. 30번, 32번. 없어요. 상호관계가 없습니다. 그림 자체가 지금 약간 뭉텅이 되어 있잖아. 볼게요. 오른쪽 32번. 평균이 80점인 사람이 어느 라인이냐면 80과 80점이 만나는 것에 대해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1짜리인 이 부분이 평균이 80점인 사람들이라고 했지? 그치? 기울기 마이너스 1짜리가 평균이 같은 부분이고요. 그 부분의 그림을 보면 자, 이상이라고 했으니까 이것의 위쪽을 얘기하는 거고 80, 80이 하나가 점이 있고 80점, 윗부분에 대해서 평균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80, 80이 하나가 있고 그리고 위쪽, 여기 하나가 있네.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어요. 이렇게 돼 있네. 이 사람들의 실기 점수니까 왼쪽을 봐야죠. 80이 한 명, 80이 한 명, 여기 85가 두 명, 85가 두 명, 위에 90이 두 명, 95가 두 명, 그리고 100이 한 명이 있고 전부 다 명수가 몇 명이 되는 거냐? 8명이니까 1, 2, 3, 4, 8명이니까 이렇게 나누면 평균을 구할 수 있어요. 알겠지? 총 해보면 평균 점수가 90점이 나옵니다. 여기까지 해서 2학년 거 전체 과정이 끝나게 되고 자 이제 뭘 할 거냐면 숙제가 미진한 사람들 끝내요. 남길 겁니다. 안 되면 약속했던 분들 안 되면 남길 건데
지금 시간이 꽤 많이 있으니까 미진한 사람들은 빨리 앞으로 채우면서 질문하세요. 질문하시고 그리고 다 한 사람은 숙제를 해도 돼요. 오케이? 그 숙제는 오늘 95쪽까지 해서 책을 완전히 끝내는 걸로 할 거고 95쪽 다음 시간부터는 실력 문제들로 실력 문제들 숙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실력 95쪽까지 있었지. 104쪽이군요. 104, 끝내기니까 104쪽이군요. 104쪽. 토익 꺼버려요. 꺼버리고